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4년도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거의 일주일이 지나고 거의 열흘이 다가갑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저에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신 분들이 사실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이렇게 예약을 해서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영상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서로 대면을 해서 잔잔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반갑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이 영상으로 본 그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각자가 그동안 각지에서 자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 그래서 도저히 가시지 않는 의구심이 있어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한번 묻기도 하고 또 그 의구심을 풀고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저는 이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좀 나름대로 뭐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열망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만나 뵙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서로 그 의견 교환을 하고 이렇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은 사전에 예약을 하셔서 방문을 하시면은 예약이 되신 분들 방문을 하시면은 같이 차 한잔 하면서 또 이렇게 차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혹이라도 조금 뭔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면은 직접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마 시원하게 그 궁금점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이라도 제가 없어서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원장님하고 이렇게 차를 하면서 또 대화를 해도 충분히 궁금증이 풀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의 어떤 어 생태, 우리가 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생태도 좀 아실 수 있고 뭐 서로 이렇게 잘 점검을 해서 좋은 차 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한 많은 분들이 와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행히 뭐 차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정말 차가 좋아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이런 분들 좋아요." 그래서 뭐 괜히 어설프게 좀 안다고 차 공부해 가지고 이상한 질문하고 하면은 서로 시간 뺏기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몰라서 질문하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르는 것은 저게 알려고 하는 게 또 인지상정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와서 쭉 그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이렇게 제가 시간 분배를 해서 다 만나 뵙고 차 한잔씩 하고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식사도 같이 하자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보이차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참 미미하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차 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을 저도 이렇게 이 화면으로 다 전달해 줄 수가 없어서 그것 또한 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가능하면 직접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2 시간 하면은 2-3 시간 하면은 거의 뭐 한 2-3달 공부한 거랑 똑같이 실제로 그래요. 오신 분들이 듣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뻥 뚫린다 그동안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약간 의심스러워하던 내용들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하고 다 이제 가시면서 그렇게 인제 저희들하고 계속 인연을 좀 맺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참 고맙죠, 저는. 예. 어쨌든 이 차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고 이 차 생활이 즐겁고 아름다운 찻자리가 돼야 되는데 뭔가 스트레스가 오는 그런 찻자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가능한 뭐
너무 그 고명하고 막 그 아주 그 유식한 단어 이런 거는 가능한 안 쓰려고 합니다, 진짜. 예, 안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그 초심자들이 눈높이에서 가능하면은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으니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면은 이런 점들은 오셔서 이렇게 해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거의 열흘 아닌지 한 일주일 좀 넘게 그 자료를 모아봤어요. 도대체 뭐가 궁금한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숙차예요. 숙차를 먹어도 됩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숙차는 먹지 마라 하던데요. 또 어떤 분들은 생차 먹으면 큰일 난다는데 생차 먹지 마라 하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단독적으로 얘기하지만 차를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자기 생각이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아집으로 차를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차를 할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마시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서 그 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어떤 의구심이 풀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올바른 차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올바른 사고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숙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숙차는 간략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뭐 공부를 하도 요새 많이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이차는 어떻게 최초의 차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가 제다 과정, 프로세싱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차 농사 짓거나 차 공장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약간 구도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숙차를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숙차인데 이것은 습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시구이 습기 고수차로 만든 숙차입니다. 그래서 일반 숙차하고는 좀 달라요. 맛과 향과 목 넘김이 다르고 또 몸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수차 얘기는 나중에 또 따라오고 고수차 숙차 얘기는 좀 따로 하고,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숙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보이차는 차나무에서 우리가 잎을 채취를 해서 이제 차를 만들기 전에 이조라는 걸 합니다. 이조. 자, 이조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들기죠, 시들기. 차를 약간 시들시들하게 그늘에서 시들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수분을 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은 찻잎에 아침에 보통 찻잎을 따기 때문에 이슬이나, 그리고 차가 싱싱할 때는 그 찻잎 속에 수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분이 많이 들은 상태에서 살청을 하면은 차가 익어버려요, 빨리. 그러면 올바른 향이나 올바른 그 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늘에서 막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시들게 하니까 아이고 뭐 저거 그냥 대충 하면 되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예. 이 시들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조라는 것은 이 시들기를 한다, 찻잎. 그 다음에 살청. 여러분들 알다시피 솥에다 시들기 한 찻잎을 붓고 손으로 덮는 과정을 우리가 살청이라 하죠. 예. 그래서 요새는 기계 살청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전문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보이차는 기계 살청은 진짜 의미가 없다. 예. 아무리 좋은 찻잎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000년 고차수, 3000년 고차수라도 기계 제다를 하면 얘는 그 의미가 없어진다. 반드시 살청, 그러니까 가마솥에서 손으로 살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차를 어떻게 해요? 둥글게 뭉치는 거죠. 예,
굴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차의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요. 흠집이 생겨요. 여러분들 눈으로 잘 안 보이지만 그 유념의 목적은 뭐예요? 찻잎에 흠을 내는 거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조, 살청, 유념 이런 거 애갖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제목 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념은 찻잎을 흠을 내는 거다. 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왜 흠을 내야 되냐? 이 찻잎은 여러분들 찻잎을 따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아주 엷은 그 투명한 유리막이 씌워져 있어요. 유리막이라 하면 안 되죠. 막이 씌워져 있어요. 막이. 비닐 같은 막이. 이걸 어떻게 하냐? 혹시라도 여러분들 실험하고 싶으면 나중에 찻잎 따서 어디 찻잎을 구할 때가 있으면 따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 찻잎의 막이 투명 막이 탁탁 터져요. 그리고 보여요. 그게 비닐 같은 그런 막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흠집을 내줘야만 그 찻잎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여러 가지 그런 혼합물들이 잘 흘러나와요. 그래서 유념을 똑바로 못하면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유념을 똑바로 못한 차를 우리면은 그 향이나 맛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자, 보이차는 그래서 뭐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햇볕에 건조. 반드시 햇볕에 건조해야 된다. 예. 그런데 기계에다 넣고 건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예.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쇠청이라고 하죠. 쇠청.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은 보이차는 1단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쇠청 모차라 햇볕에 말린 걸 가지고 쇠청 그 기계에 말린 걸 우리가 홍청 모차라 홍청 모차. 그리고 쇠청 모차라는데 이것을 뭐예요? 이제 그 일정한 357g짜리 성령 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 그 틀에 넣고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차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쇠청 모차, 그러니까 잘 말려진 쇠청 모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죠.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기본이 뭐 이게 100% 저거 한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보통 2톤 정도, 2톤. 2톤이면은 키로수는 한 2,000kg 되죠. 그걸 체하로 따져요. 왜? 얘들이 그만한 양이 돼야 발효가 잘 됩니다. 왜? 차에서 열을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 2톤을 쌓는데 조금 밑에 바닥에 어느 정도 쌓고 물을 살짝 뿌려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쌓고 또 물을 살짝 뿌려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물을 뿌려가면서 차를 쌓습니다. 자, 차를 허리춤까지 딱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주일, 2주일 기다리면 얘가 서서히 자체적으로 열이 나옵니다. 차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차 잘못 사면은 타버린 숙차가 나와요. 시커먼 숙차. 그래서 어떤 숙차는 우리면은 시커먼 물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오바됐다 하죠. 오바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뒤집기를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차가 막 발효가 한참 돼 갈 때는 사람이 그 옆에서 거의 붙어 있어야 돼요. 새벽에도 뒤집어주고 아침에도 뒤집어주고. 그런데 일하는 놈이 게을러서 그 숙차 더미 옆에서 따뜻하니까 왜 숙차 그 발효가 되면서 막 열이 훅훅 나거든요. 그게 안에. 그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랬죠. 머리가 너무 좋다고. 너무 빨리 돌다 본 게 머리가 회전이 너무 빨라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어디서 보긴 봤나 봐요. 들어가니까 열이 훅훅 나니까 저 밑에 불을 떼는구나. 우리나라 같이 온도를 깔아놨구나. 자기 혼자 지레짐작 벌떡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밑에는 대부분 세면 바닥입니다. 깨끗한 세면 바닥. 예, 거기서 차가 열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차를 마시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예. 물이 뜨거워서 몸에 열이 나는 게 아닙니다. 차에서 열을 내는 성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차를 쌓고 뒤집기를 여러 차례 한 다음에 뭐예요? 건조를 해요. 그래서 건조를 하면은, 물론 그 가운데 또 이게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할까봐, 헷갈릴까봐 내가 말을 안 할게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차를 제조하는 사람들 말만 돼요. 자, 건조를 해서 그것을 뭐예요? 요즘은 기계가 있어요. 자동 기계. 기계에다 다 넣어요. 잘게 부순 것을. 넣으면은 기계에서 머리카락이나 돌이나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또 저 끝에 가서는 뭐예요? 이 차의 등급을 분리해요. 자동으로. 뭐 궁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3등급까지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공장은 17등급까지 분리를 해요. 자, 이런 공장은 대부분 어떤 공장이냐면은 여름차를 쓰거나. 왜요? 여름차는 비 맞고 날씨 좋으니까 차가 잘 자라요. 그 여름에는 보통 차를 안 따죠. 그 안 따고 놔두니까 굉장히 잎이 커요. 그래서 17등급까지 분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건조를 해서 그 기계에다 돌리면은 자동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다 찻잎이 분리가 돼요. 사이즈별로. 예. 자, 그런 다음에 또 살균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살균한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반드시 살균합니다. 왜? 미생물에는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좋은 미생물만 남기고, 보이차가 나중에 더 후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좋은 미생물만 놔두고 나쁜 미생물은 살균해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정밀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누구가 제일 알지도 못하면서 뭐 보이차가 더럽다 만드는 과정이 어떻다. 여러분, 내가 한번, 프랑스의 와인이 유명하시죠? 와이너리 한번 가보셨나요? 자, 가셔서 와인 만드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와서 와인 저장고에 넣는 그 과정. 더러워서 못 먹어요, 더러워서. 내가 볼 때 보이차 만드는 것보다 더 더러웠어요. 막 손가락보다 더 큰 벌레도 들어가고, 절대 걔들은 그거 안 곤란해요. 왜? 걔들은 자연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뭐예요? 장화로 지긋지긋 받잖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단순하게 뭐든지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을.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조를 다 시킨 것을 뭐예요? 성형하면은 보이 숙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보이차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예스입니다. 반드시 드셔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40대 이상 되신 분들. 40대가 아니라 30대라도 손발이 차고 냉한 분들은 반드시 보이 숙차를 먹으면은 확실히 호전되는 거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뭐 어디 거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다른 집 거는. 근데 저는 우리 거를 먹으면은 최소한 보름만 딱 드시면은 반드시 호전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차의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보이차는 뭐예요? 숙차는 왜 여러분들이 숙차를 먹어야 되냐면은, 숙차에는 생차가 숙차를 익어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변해요? 기존에 있던 성분이 감소하면서 좋은 성분,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이 몇십 배씩 막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생차에 있던 성분은 뭐예요? 없어지죠. 당연히 감소하고. 또 어떤 성분은 남아 있어요, 그대로. 자, 그 성분을 일일이 열거하고 뭐 어디에 좋다 이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참, 예를 들자면 단백질이 어떻게 0.001% 들었다. 여러분들이 차를 우려서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려서 먹으면 그 단백질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미미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단백질은 발효를 시키면 뭘로 변해? 차아미노산으로 변합니다. 차아미노산이 거의 60배까지 증가돼요.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거는 말할 수 없고, 뭐 차다당이 높아지고, 차다당체는 뭐예요? 또 우리가 이 고혈압이나 이 당뇨에 굉장히 당뇨 혈당을 좀 데려오는데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거, 올바른 차를 먹은 사람과 올바르지 않는 차를 10년, 20년 먹어봐야 계속 이상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요. 그래서 올바른 차를 드신 분은
아, 보이차가 이래서 좋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드시고 안 드시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 다음에, 자, 숙차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숙차를 먹으면은, 뭐, 저는 집 썩은 냄새가 나요, 흙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열물 삶은 냄새가 나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자, 이것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숙차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차가 정말 잘못됐거나. 자, 여기서 제가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드셨는데 심하게 열물, 소여물 냄새, 그 풀 냄새죠. 굉장히 그 풀을 이렇게, 우리 옛날 가마솥에 삶아 나온 냄새 있죠. 여물 냄새, 풀이 삼킨 냄새. 약간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런 냄새나 흙 냄새, 그리고 집 썩은 냄새. 자, 이런 거는 차가 첫 번째 원료가 잘못된 원료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 참, 원료가 좀 저급한 원료로 만들어서 그래요. 생차 잎이 원래 소위 대엽종이 아닌 소엽종의 아주 싸구려 잎으로 만들었든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로 만들고, 그 첫 번째 원료 문제.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죠. 제다 과정. 얘를 발효시키면서 그 발효를 관리하는 회사가 똑바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발효가 된 게 아니고 너무 오버돼 갖고 타버린 경우, 찻잎이 타버렸거나 하여튼 뭔가 오버됐거나, 안 그러면은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빨리 돈을 벌려고 시중에다 찍어서 숙차라고 나온 경우라든지, 하여튼 경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여물 삶은 냄새가 심하거나 흙 냄새가 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별로 차가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비자로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숙차는 익으면 어떻게 돼요? 익으면은 그 익는 과정에서 뭐예요? 익는다는 것은 미생물이 달라붙은 거죠. 산화가 아니잖아요. 산화 발효가 되면은 냄새가 안 나요, 절대. 우리 홍차 봤죠? 홍차는 뭐예요? 산화 발효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발효라 하기도 하고 산화 발효기도 한데, 홍차 같은 거는 그냥 발효된 거 그대로 그냥 그 건조매에서 먹어도 그냥 향긋한 맛하고 단맛만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산화 발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생물 발효는 미생물이 붙어, 당연히 미생물 냄새가 나죠. 그래서 숙차에서 나오는 냄새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얘기하자면 그 미생물 냄새예요. 그런데 이 미생물 냄새가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은 약간 집 썩은 냄새?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썩은 냄새, 흙 냄새, 열무 삶은 냄새를 여태 보고 왔던 사람은 그렇게 느껴요. 미생물 냄새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차를 드실 때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거나 올바른 차를 반드시 만나야 그게 분별이 된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목이 따가워 먹으면, 그리고 집 냄새가 나 진짜. 그리고 저거 뭐 흙 냄새도 나고. 근데 이 차가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그걸 막 맹신하고 마시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 일주일 동안 이제 열 몇 팀이 오셨는데 대부분이 80%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도 드시고 계세요. 안타깝죠, 제가 들으면은. 돈은 또 되게 비싸요, 그런 게. 누가 뒤통수를 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올바르게 만든 차, 올바른 차는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하게 또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를 만드는 마음가짐 자체가 올바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항상 보면 잘못된 차가 가격도 더 비싸요. 왜? 그 차를 취급하는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면 된다. 돈 벌겠다는 욕심. 물론 이제 그걸 취급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뭐 분별을 못 해드려요. 못 해드리고, 어쨌든 숙차는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차, 난 못 먹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누가 숙차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내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숙차가 잘못됐거나 저거 하면은, 그 맨날 우리 같은 사람은 20년 동안 숙차를 먹어왔는데 벌써 뭐가 문제가 생겼겠네요.
그게 아니고 잘못된 숙차를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왜? 이것도 음식이잖아요. 잘못된 숙차를 오랫동안 드시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비록 제가 뭔가 일일이 다 보여주지 못하고 저걸 뭐하지만, 같이 한잔 하진 뭐하지만, 요 이론적인 얘기만 잘 듣고도 여러분 당장 집에 있는 숙차 끄집어내서 한번 응달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무조건 누구 어떤 특정인 얘기만 듣고 나쁘다 좋다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 이거 여러분들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인생을 특정한 누구 한 사람 말만 듣고 거기 의존해서 인생을 사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차를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가장 믿을 만하고 팩트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또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우리 관장님 한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정확하게 내 인지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은 그거 보면은 앞에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전화번호 전화해서 대구의 박물관, 저희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의 차 박물관에 오셔서 약속을 반드시 하시고 오시면은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그것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될 때까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니, 저는 가려니까 혹시 그 집 비싼 거 아니에요? 차 한 잔 비싸지 않나요? 돈이 없어 겁나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내가 무료로 드릴게요, 차도. 까지 그 차 한 잔 먹는데 뭐 내가 기둥 뿌리가 빠지겠습니까? 그거 제대로 알고 싶어서 오신 분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방금 제가 먹는 이런 고수 숙차도 한번 먹어보고, 그 시중에 보면은 또 전부 다 이 고수차로 만든 숙차가 또 테니까 너도 나도 고수차로 만든대요. 요런 비밀도 제가 또 오시면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차 생활을 하실지 길을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하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시간 아까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엄청 바빠요. 맨날 뭐 바쁘다 하는데 실제로 바쁩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시간은 뺏지는 말고, 정말 내가 꼭 알고 싶다, 그리고 여태 차 생활하면서, 아니면 내가 어디서 차를 배웠는데 정말 이 얘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 오시면 쏙 시원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충분히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제가 잠깐.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차를 사보시면, 자, 2023년도에 차를 샀어. 똑같은 생차와 숙차를 샀는데 숙차가 더 싸요. 똑같은 원료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들 답이 있어요. 숙차가 시간도 더 들이고 공도 더 들이고, 숙차 잘못 만들면 그 회사에서는 그 숙차 다 버려야 되거든요. 발효 과정에서 잘못 발효되면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만드는 숙차인데 왜 더 쌀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숙차가 굉장히 싸요. 대부분이 뭐예요? 여름차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차로 만들거나 대엽종 찻잎이 아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녹차로 만드는 녹차잎 갖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소엽종. 예. 이거는 100% 팩트입니다. 뭐 누가 아무리 나한테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공장을 하면서 늘 경험하고 그쪽 공장하면서 머물면서 다른 공장에 뭘로 어떻게 만드나 이것도 보지만, 그래서 숙차도 반드시 100% 봄차로 만든 거와 여름차로 만든 거, 가을차로 만든 거 품질은 다릅니다. 자, 봄차 다음에 뭐예요? 가을차. 그나마 가을차로 만든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대신에 괜찮은데, 적당히 괜찮은데 가격이 좀 싸야 되겠지.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가을차로 만들어도 봄차로 만든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가격은. 단 여름차로 만든 거는 지들도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싸게 막 내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로.
그냥 가격 싸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런 걸 모르니까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건 비밀이에요, 100%. 이 만드는 공장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여름차를 만들어 놓고 여름차를 만들었다 소리, 내가 알기로 100이면 99명은 안 합니다. 한 명은 몰라, 양심상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 이럴지언데 어떻게 소비자인 우리가 그걸 가려서 묻겠습니까? 자, 너무나 큰 비밀을 폭로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팩트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은 정말로 인식이 제대로 돼 있고 제대로 차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봄차로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 그런 차들은 조금 비쌉니다. 그 소비자는 내가 올바른 걸 먹으려면 정당한 가격 지불해야 돼요. 무조건 싸게 먹으려니까 어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봄차를 원료를 만들어서 정당하게 돈을 받으려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 가격에. 계산기 안만 두들겨. 그러면 뭐예요? 머리를 써야죠. 원료를 굉장히 저급한 원료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서 우려 먹는 사람은 잘 몰라요. 똑같은 붉은색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쑥미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차를 드실 때는 절대 3년 미만의 숙차를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카페인이 약한 사람. 왜? 숙차는 똑같은 방법이죠. 2023년도 봄차를 가지고 숙차, 생차를 만들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숙차는 발효가 다 됐으니까 카페인이 없을 거야 하고 그걸 사 드시면 밤에 잠 못 잡니다. 카페인 약한 사람은. 카페인에 적응이 잘 된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혹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찻집에 가면은 이건 발효된 숙차라서 드시면은 편안하게 잠도 잘 오고 좋을 겁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잠이 하나도 안 와. 그거 왜겠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년 됐다 하지만 그건 1년이나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숙차가 카페인이 다 없어지려면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카페인이 없는, 카페인이 제로인 숙차를 마시려면 최소 5년 이상 된 걸 드시면 완벽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 숙차는 우려면 붉은 물이 나고 부드러우니까 마실 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 역시 발효된 차라서 좋구나, 부드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요런 것까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차를 사더라도 여러분만 알고 여러분들 지식으로 갖고 가세요. 괜히 또 어느 집에 가서 그 누가 가던데 쑥차에는 뭐 1년, 2년 된 게 카페인이 그렇게 많대. 이래봐, 여러분들 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마인드가 된 사람은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지 몰라도, 그게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우려요. 나보고 미친놈이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돼요. 보면은 전부 다 여기저기 가서 막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하고 다 전해가지고 그 괜히 이상하게만 만들고 본인들도 손해보고. 그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앞으로 이 차 시장은 깨끗해집니다. 내가 20년 동안 우리 한국 보이차 시장을 지켜봤는데 점점 나빠져요. 더 좋아야 되는데,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내가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문제다. 뭐 여러분들은 내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소비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가 똑똑하게 골라서 잘 사면요, 바가지도 안 사고 올바른 차 사고, 그리고 그 차를 파는 사람도 자기 차가 안 팔리니까 뭐예요? 올바른 차를 가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올바르지 않는 차를 파는데 잘 팔리니까 굳이 자기가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골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진 많은 거, 많이 남는 거 가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내가 한 15분 내로 끝낼라 했는데 또 시간이 엄청 길어졌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간략하게 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 숙차 한 가지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져야 될 것도 많고 또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또 시간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나는 한 10분 된 줄 알았는데 벌써 35분째 돼가네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 사전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아마 서로가 좀 소통을 좀 오랫동안 하면은 그동안에 약간 좀 궁금했던 것들이 좀 풀릴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